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18분. 자,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주말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포스코 DX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주말 사이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왜냐? 주말에 또 이제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의 맥점을 지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8%라는 이런 강한 하락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도사 김 대표님이 8%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리 좀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왜 8%라는 하락이 나왔는지, 왜 최근 들어서 MSCI 지수가 편입되고 나서 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제가 딱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도대체 why, 왜 빠졌는지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예요?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결국 시나리오적인 대응을 간단하게 맥점만 짚어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오전 9시에도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 중에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54,200원 하단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라인 깨고 오늘 갭으로 하락이 나온 자리, 저 갭하락이 나왔죠. 갭으로 하락이 나온 자리를 메꿔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봉으로 갭 못 메꾸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갭자리 추가로 못 메꾼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므로 매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매도까지 고려해야 된다. 오전 9시 4분에 이때 마이너스 4%였거든요. 마이너스 3에서 4%였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좋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대응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정확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적인 분석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730명 가까이 입장해 계세요. 입장 요청건도 29건이 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추천주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딱 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딱 한 종목, 포스코 DX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후속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DX가 원하는 어떤 흐름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 DX를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 마무리하고 최대한 우리가 수익으로 마무리하든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마무리하든지 마무리를 잘한 이후에 포스코 DX 바닥에서부터 10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포스코 DX의 후속 종목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되고,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잘 마무리하시고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입장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입장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코 DX가 왜 주가가 빠졌느냐는 거예요. 왜 빠졌냐. 자, 우선은 이 포스코 DX를 여기까지 끌고 왔었던 자금들 있죠? 이게 뭐예요? 액티브 자금이에요. 액티브 자금이고, 그리고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들어왔었던 자금 뭐예요?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죠? 자, 패시브 자금은 뭐예요? MSCI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죠. 그죠? 해외 펀드 자금들. MSCI를 추종하는 해외 펀드 자금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ETF 상품을 투자해 본 적 있나요? ETF? 투자해 보면 ETF는 여기에 추종되는 종목들을 구성을 시켜서 MSCI 추종되는 종목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이 안에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MSCI에서 포스코 DX가 탈락되지 않는 한, 제외되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패시브 자금은 단기, 단타의 흐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은 꾸준히 자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자금이 늘어난다면 좀 더 낮은 위치에서 그 자금이 늘어나는 게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그럼 액티브 자금은 뭐냐? 액티브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그때그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구조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ETF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운용사의 마음대로 단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의 내용들이 있는데 유튜버들마다 분석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액티브 자금이 여기서 빠져나갔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냐? 이거를 분석해야죠. 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우리가 11월 29일, 11월 30일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인물이라기보다는 증권사, 그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맥쿼리 증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얘네들, UBS 증권. 자, 이런 증권 그룹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가 언제였냐? MSCI 편입이래요. 편입. 11월 30일. 실제 리밸런싱이 일어났네. 자, 리밸런싱과 동시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했죠. 자, 일반적으로는 패시브 자금이 단순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뭐예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스코 DX 우리 딱딱 방송, 딱딱 주식에너지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가 상승 확률이 80%,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20%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상승 확률을 좀 더 높게 봤냐면,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이유도 설명드릴 거예요. 왜 80% 확률로 높게 봤냐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액티브, 이 액티브를 끌고 갔었던 주체가 누구냐면 모건스탠리와 신한투자증권, JP모건서울, 얘네들이에요. BNP 파리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분석하고 계산했을 때는 얘네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그렇게 썩 낮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딱딱도사 김 대표 그동안에 분석 잘 맞추더니, 그죠? 그동안에 제가 포스코 DX 차트를 보시면 이때부터 추천을 드려서 이 상승 구간 맞춰드리고 이 조정, 하락의 조정 파동 맞춰드리고 여기서 지지받는 자리 45,400원 매수해라 알려드리고 또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 흐름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쉼없이 이 구간까지 딱 맞추다가 딱 지난주 금요일날 딱 틀렸어요.
제가 사실 이때부터 사실 불안했거든요. 29일부터. 그죠? 30일이었죠. 30일. 패시브 자금 들어온 날. 왜냐면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살짝 보였어요. 근데 약간 눈속임이겠지. 이렇게 처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상승의 80%를 가중을 시켰냐면 이 액티브 자금이라는 게 여기에 평균 단가를 들고 있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액티브를 들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 그죠?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JP 모건 서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에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형성돼 있냐? 액티브를 들고 있었던 그 자금조차도 이 구간에 형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균 단가가. 자, 보시면 제가 이 명확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갔었던 주체가 누구였냐면 얘네죠.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 JP모건 서울. 자, 얘네인데 메릴린치까지. 자, 얘네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이 물량을 액티브 자금에 담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자금을 늘렸어요. 이때는 거의 매도가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매도 상위가 이번에 액티브 자금을 토해냈던 걔네 증권사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10월달 볼까요? 10월달만 딱 놓고 보면 10월달. 자, 매수 주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번에 12월 1일 날 강하게 8%를 빠지게 만들었었던 주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 12월 1일 날짜로 보시면 12월 1일 날 물량을 던져가지고 주가를 폭락오게 만들었었던 얘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신한, JP모건 얘네들이 11월 달에 매집량을 늘렸다는 거예요. 액티브, 그죠? 액티브 자금을 11월 달에 물량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어떤 유튜버에서는 액티브 자금이 여기서부터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 액티브가 빠져나가게끔, 그죠? 주가가 빠지게끔 유도했던 그 액티브 자금은 이때 11월 달 여기서 물량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액티브라는 자금도 결국에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까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액티브 자금이 이 밑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패시브 자금이 더해지게 되면 얘네가 더해지게 되면 주가는 이 자리보다는 좀 더 올라가 줄 수 있다. 그 이후에 제가 7만 원을 얘기했던 이유는 7만 원 선에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액티브 자금이 수익 자금으로, 그죠? 수익 실현 자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만 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만도 이 세력들의 의도는 진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실수라고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 신한 그리고 또 어디야?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보면서 팔았어요. 손실 또는 거의 본전에서 판 거예요. 본전에서. 왜 팔았는지는 지금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얘네가 절대 이득을 보면서 판 게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 JP 모건 서울 이 액티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패시브 자금을 늘린 애들이 이 주식을 그대로 건너받아서 샀겠죠. 그죠? 샀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를 운영하던 이 운용사들은 충분히 주가가 오른 다음에 팔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선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손실과 본전권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증권사 운용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올해 연말까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수익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손실을 보면서 나갔다?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야. 그 의도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죠? 공매도밖에 없다.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공매도밖에 없어요. 지금 공매도가 금지죠. 금지지만 기존 잔고라는 게 있어요. 기존 잔고. 자, 기존 잔고가 남아있고 그 기존 잔고와 연관지어서 주가를 바로 이렇게 올려줬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면 이 기존 잔고에 대해서 청산을 할 수 있죠. 상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신금투라든지 JP모건 서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얘네들이 공매도 잔고를 조금씩이라도 더 들고 있었다면, 그죠? 주가를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액티브 자금을 모아서 손실을 봤지만 약간의 손실 또는 본전권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로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공매도 이후에 숏커버링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까지 생각해낸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물량을 액티브 자금을 넘긴 게 손실이 아니라는 투자의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매도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매도의 근거. 이 매도의 근거는 뭐예요? 신한투자라든지 얘네들이 매도한 이유가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밖에 없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충분히 분명히 이 액티브 자금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충분히 7만원 정도까지는 올렸다가 여기서 물량을 털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거꾸로 여기서 빼버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노리면서, 그죠? 여기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패닉을 더 만들어내고 약간의 자기들이 손실을 감행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11월 6일 기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때 들어왔었던 놈들이 누구냐? 신한,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얘네들이요. 그죠? 이때부터 자금 담았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6만원대예요. 6만원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이후로도 59,000원, 57,000원, 56,000원, 57,000원, 57,000원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5만원대 중반부터 5만원대 후반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5만원대 중반에서 6만원 근처면은 결코 이 액티브 자금을 들고 있었던 놈들이 여기서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때 팔아봤자 거의 본전이에요. 본전. 잘하면 본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본전에 던지고 그러면 얘네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도대체가 왜 들어왔을까? 그죠? 그 이유를 찾자면 공매도밖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 건데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까지 만약에 본다면 어떤 의도성이 있겠죠. 공매도를 청산하고 나서 상환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서 뭐 환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쇼커버링 그랬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담았던 이 패시브 자금 얘네들은 안 팔 거예요. 당분간. 그죠? 누구죠? 패시브 자금 누구예요? 11월 30일 날 들어온 애들. 얘네들이죠. 맥쿼리, 시티그룹, UBS. 얘네들은 패시브 자금으로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다시 수익 구조를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맥쿼리부터 해서 뭐 CTS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수익 구조를 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자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100% 이게 반등이 나온다, 떨어진다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액티브 자금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면 11월 달에만 들어온 자금이 얼마냐면 이때가 이제 액티브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1,500억 가량이요. 제가 11월 달만 본 거예요. 11월 달만. 1,500억. 순매수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300억, 뭐 기관까지 다 합치면 한 400, 한 40억. 그죠? 440억이 빠져나간 건데 아직까지는 이 액티브 자금을 끌고 가고 있었던 애들이 다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단이죠. 과연 이 액티브 애들이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손실 또는 본전에서 파는 건데 이거를 다시 잡아주냐, 그죠? 다시 밑에서 잡아주냐, 쇼커버가 들어오냐, 공매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고 기존 잔고에 대해서 상환을 시키면서 다시 쇼커버가 누구를 통해서 액티브 주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뭐냐면 아직까지 액티브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신한,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얘네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다 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계속 매집했던 그런 물량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밑에서 잡아줘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주가의 흐름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51,700원짜리 웬만하면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뺐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51,7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솔직히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죠? 위험한 자리예요. 이게 장중에 이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장중에는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에서 이 캔들로 딱 끝났다. 이거는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다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오면 위험할 수 있고 51,700원짜리가 깨지면은 매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전부터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주식에는 100%가 없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51,700원과 54,200원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식에너지의 방송을 보신 분들, 뭐 여기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요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전부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5,400원 이 자리 45,400원을 이 9월 6일부터 계속 이 고점 주가 올라가고 다른 유튜버들이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주가 밀린다, 4만원 중반대, 4만원 후반대 요 구간에서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45,400원 위에서 매수해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51,700원짜리 드린 이유도 45,400원짜리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51,700원짜리 깨졌을 때 매도하더라도 뭐예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저는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방송을 보고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결국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런 매수 타이밍에 욕심을 내서 들어갔었던 본인의 매매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평생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제 방송 옛날 방송 다 찾아보세요. 45,400원에 추천드렸던 방송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물론 중간에 제 영상을 뒤늦게 보시고 여기에서 물려있지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다. 근데 주식에는 100%가 아니다. 제가 80%라는 비중을 드렸죠. 그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맥점은 매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맥점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믿고 따라오신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하나의 의견을 드릴 뿐이지 결국에 최종적인 어떤 매수 매도의 투자 판단은 각자가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1,700원짜리를 어떻게든 간에 종가 기준에서 지켜주는 거. 월요일날 빠지더라도 종가 기준에서는 끌어올려주는 거. 그죠?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 우리 가족분들 지속적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포스코 DX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바로 내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대응 전략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포스코 DX에 대한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추천주까지 포스코 DX의 후속주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